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수능 한국사와 한능검 그리고 공무원 시험까지 아우르는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 암기 팁을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에 앞서서 유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강의는 절대로 그 이해나 흐름을 위한 그런 강의가 아니라 이해와 흐름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했다는 가정하에 암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하냐, 쉽게 하냐, 이것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이해와 흐름을 다 잡고 이 강의를 들어주셔야 돼요. 암기 팁에 대해서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봐주시면요. 먼저 선사시대와 여러 나라의 성장부터 할게요. 자, 구석기 시대를 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파트인데요. 연습 삼아서 빠르게 해볼게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보세요. 구석기 시대는 주먹도끼를 사용하고 집게를 사용하고 찌르개를 사용하고 또 동굴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사냥을 통해서 먹을거리를 갖고 그리고 막집을 지어서 생활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키워드를 묶어서 기억하냐? 바로 이겁니다. 구석기는 구식이다. 그래서 구구식으로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구구식으로 찍고 찔러서 동굴을 파서 사냥으로 막 살던 시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구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키워드 외우기에 나와 있는 이 키워드를 조금 써두시면 필기를 해두시면 나중에 좀 이 필기를 보고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찍고 찔러서 동굴 파고 사냥으로 막 살던 시대. 자, 실제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한능검. 그냥 바로 주먹도끼 보이죠? 그럼 주먹구구식? 그럼 구석기 시대였네. 뭐였죠? 막 살면서 찍고 찔러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을 하였다. 2번이 답이 바로 보이죠? 자, 1번 문제는 항상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겁니다. 자, 다른 문제 볼게요. 주먹도끼. 주먹으로 찍고 찔러서 뭐 이런 등등등. 이거 무조건 구석기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답이 뭐겠어요? 네, 동굴 바로 보이죠? 막집도 보이네요. 막 살던 시대다 라고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신석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정착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농경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토기고요. 가락바퀴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원시 신앙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어떻게 키워드로 묶냐 보세요. 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빗줄기가 오락가락해서 계속 이렇게 비가 계속 내려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해서 신앙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비 좀 잘 내리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요. 여러분 1번 문제죠. 바로 뭐를 보면 되냐. 농경과 목축.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빗줄기가 오락가락한다. 빗줄기가 오락가락한다. 3번이 답이겠네요. 빗살무늬, 빗줄기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당시에는 농경이 시작되고 무조건 신석기를 의미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바로 답이 보이네요. 빗줄기가 왔다 갔다 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봤는데 빗줄기가 오락가락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다. 자, 이제 청동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계속 이런 식으로 키워드별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워드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셔야 한다고 했어요. 자,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인돌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 나오죠. 계급이 발생되었다면 무조건 청동기잖아요. 그리고 반달돌칼이 나옵니다. 유물로서. 그리고 거푸집도 있네요. 그리고 민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라면 민무늬토기가 청동기인데 자, 이것을 다 외웠다 이거예요. 이게 뭔지도 다 알아요. 반달돌칼이 뭐고 거푸집이 뭐고 이런 것도 다 아는데 이게 청동기 시대인지를 외우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외우는 게 좋으냐. 자,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거 잘 따라가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청색 동전으로 고기를 샀어요. 고인돌 고기를 샀는데 비계가 반이라서 살지 말지 고민이란 뜻입니다. 고민. 그래서 청색 동전으로
고기를 샀는데 비계가 반이었다. 그래서 살지 말지 고민이다. 이렇게 외워주면요. 보세요. 1번 문제 비파형 거푸집 비계 거민이다.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청색 동전 청동기네요. 그러면은 답이 뭐가 되겠어요? 반달돌칼. 비계가 반이라 할 때 그 반달돌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동기 이걸 다 외웠잖아요. 그리고 키워드 외우기 이 부분을 써주라고 했어요. 여기를 써주고 나중에 좀 계속 암기를 할 때 이것을 보면요. 문제 풀 때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비계가 반이라 거민이다. 반달돌칼이 답이었어요. 5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민무리톡이 반달돌칼, 고민이다, 반이다, 비계가 반이었다. 청동기네요, 청동기. 그러면은 답이 뭐겠죠? 고인돌. 고기를 썼던 거잖아요, 청동기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바로 답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요, 1번 문제는 항상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서 하나이고, 여기에서 어떤 힌트를 뽑아내냐.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고 그 시대에 맞는 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한 1, 2초면은 풀 수 있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송국리 좀 어려워요. 쭉쭉 보면요. 민무리톡이 비파형 거푸집. 거민이다 할 때 민이고 비계가 반이다. 거민이다. 거푸집. 이런 거 보니까 청동기 시대네요. 답은 뭐가 되겠어요? 반달돌칼. 비계가 반이라서 거민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말을 하니까 2번이 답이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1번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잘 구분만 하면 돼요. 사실 1번은 주는 문제고요. 연습삼을 했던 거고 고조선부터가 조금 여러분 암기할 게 많습니다. 먼저 고조선 왕 아래 왕이 있습니다.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에 왕 아래 상이라든지 대부라든지 등등의 관직 체계가 있었다라는 걸 알아줘야 되고 팔조법이 정말 중요하죠. 이런 거 다 그리고 왕검성도 있어요. 추가로 왕검성을 수도로 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고조잖아요. 고조선의 고조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고조 할아버지는 약간 왕 할아버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왕을 생각하면 돼요. 고조 할아버지가 거의 왕이에요. 왕 할아버지. 그 왕관과 왕검을 팔자. 이제는 할아버지 이제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이것을 팔죠. 이제 팝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관은 뭐냐? 이 왕 아래에 관직이 있었다의 왕관이고 왕검성의 왕검을 뜻합니다. 왕검은 그거겠죠. 큰 칼. 할아버지가 대대로 물려주셨던 그런 칼 같은 걸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그만 팔자는 의미니까 고조선은 뭔가 고조 할아버지가 판다. 그래서 팔조법 이게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여러분 그 한능감에서 초기에 나오는 나라라고 하면 거의 고조선이 80%입니다. 고조선이 80%인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왕검성,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생각나죠? 고조선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왕검성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면 답은 너무 쉽게 팔조. 이제 왕관의 팔조 할 때 팔조법이었죠. 이것도 쉽습니다, 사실. 그리고 다음 법을 시행했던 나라 2번, 3번 이 초창기에 나오는 나라는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지만 고조선이 80%라고 했는데 정말 고조선인지 봅시다. 팔조가 있다. 바로 고조선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도 보이네요. 왕 아래에 관직을 두었다. 왕관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왕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고조선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고조선이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했던 거는 일반적인 그냥 고조선 내용이었다면 고조선에서는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위만이라는 사람이 다시금 고조선을 세운 이 시점부터 조금 구분해줘야 돼요. 앞에 부분이랑. 그래서 위만 고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위만이 다시 세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위만은 중개무역을 펼쳤잖아요. 그리고 준왕을 몰아낸 겁니다. 준왕을 몰아낸 왕이에요. 위만은.
이런 이해와 흐름을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고 했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게 되네요. 자, 위만은 또 임둔을 복속합니다. 이건 다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외우냐? 위만의 위, 그리고 중개무역의 중자. 보세요. 여전히 고조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위중해지십니다. 위중하셔서 왕을 위임하신 거예요. 계속 위중하셔서 왕자리를 위임하신다. 위만 고조선에 대한 것이고, 이 임둔의 임, 중개무역의 중, 특히 중개무역은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 외우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좀 필기를 해주시면요, 나중에 암기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이 나라인데 역시 고조선 같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죠. 건국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있대. 그리고 위만 나오네요. 준왕 나오네요. 위중하셔서 왕자리를 위임하신다 할 때. 그리고 중개무역도 나오네요. 위중하시다. 그쵸? 답은 바로 8조법. 위중하시니까 위임하셔야 되고, 왕관도 파셔야 되고, 검도 파셔야 되고, 또 8조. 그래서 8조입니다. 8조. 왕관 다 팔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 하면은, 고조할아버지가 왕자가 많이 들어가고요. 또 위중하시다. 위자가 또 들어갑니다. 위만 할 때. 그렇게 암기해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또 다른 문제인데요. 위만이 준왕을 뭐라니까, 이거 그럼 너무 쉽죠. 고조선이잖아요. 왕검성 힌트 필요 없는데 또 나오네요. 자, 답은 여기에 있네요. 중개무역 위중하시다 할 때 그 중자였어요. 자, 이렇게 고조선에 대한 문제 하나 더 있네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3점짜리인데요. 좀 어려워요. 보세요. 연왕 누군지 모르겠지만, 흉노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도망하여, 여기를 보세요. 오랑캐 복장을 하고 상투를 틀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하여, 이게 누구냐면요, 사실 위만입니다. 위만이 아까 전에 그랬죠. 고조선 중에 세운 인물이라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알고 계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준왕을 뭐라고 왕이 되었다. 위중하셔서 왕이 되었다. 그리고 임둔 할 때 임자가 위임하시다 할 때 위임이죠. 위만이 임둔을 복속시켰다.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준왕을 뭐라고 왕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 디귿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여로 갈게요, 여러분. 부여는요, 영고 외워야 되고, 사출도 외워야 되고, 12배로 갚기, 순장, 이런 거 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뭔지는 알죠? 영고가 뭔지, 사출도가 뭔지. 이건 이미 다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 이게 문제잖아요. 한번 제가 어떻게 묶었는지 볼게요. 사실 이건 별거 없는데, 0 할 때 0이죠. 0이죠. 그리고 사출도 할 때 4잖아요. 그리고 12배로 갚기 할 때 12잖아요. 이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왜냐면 이게 차례로 이렇게 커지잖아요. 0 다음에 4 다음에 12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라고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또는 부여의 여자와 영고의 영자가 좀 비슷하잖아요. 부영고하고 0, 4, 12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했다.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보면은 여러분 영고 나오네요. 부영고 할 때 부여죠. 번호를 부여한다 라고 하는데 숫자 찾으면 되죠. 사출도의 4 0, 4, 12 순으로 번호를 부여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외우면.